안녕하세요. 김태수 오타쿠 클럽의 이동진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은 백핸드 탑스핀, 우리나라에서는 백드라이브라고 하죠. 쉽게 백드라이브로 명칭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다리 밑에부터 서서히 위에까지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건데요. 처음에 다리 넓이. 다리 넓이는 기본 제가 쇼트 했을 때 그 정도보다 더 안 벌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 하드라이브 할 때는 좀 더 벌려서 힘을 많이 받치는데 이 백드라이브 할 때는 테이블에 많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많이 벌릴 필요 없이 쇼트 했을 때, 그러니까 제 키의 기준에서는 어깨 넓이보다는 조금 더 벌려주는 느낌, 이 정도로 다리 넓이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로 올라와야죠. 자, 무릎도 무릎 구부리는 건데 이것도 쇼트 기반으로 쇼트 할 때보다 굳이 더 많이 낮출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쇼트 했을 때 어느 정도 구부리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로 무릎을 구부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똑같이 백드라이브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은 한 요 정도, 제 키의 기준에서 한 요 정도 구부리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많이 구부리지도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너무 쓰면 안 돼. 저희 쇼트 했을 때처럼 양쪽에 힘이 들어가 있는 정도에서 무릎을 구부리면 아주 올바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중심은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은 다행히 무릎에 힘이 들어가겠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쇼트 할 때처럼 중심이 뒤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앞으로 쏠려도 안 돼요. 그냥 뒤꿈치를 굳이 들 필요는 없이 중심이 살짝 앞으로 기울여 있는 정도만 중심을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백드라이브 할 때 이 중심 비율은 5대5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양쪽에 중에 한쪽으로 쏠릴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기본으로 했을 때는 양쪽에 힘이 5대5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기본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리인데 쇼트 할 때랑 비슷하게 거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우리 포어핸드 드라이브 했을 때는 약간 거리를 더 두었잖아요. 그거는 스윙이 좀 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느낌이 있는데, 이 백핸드 할 때는 너무 거리를 두지 않고 쇼트 할 때 그 기준 정도,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백드라이브는 스윙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쇼트 할 때 정도 거리, 저번에 설명했듯이 한 1m 1m 정도? 그 정도면 아주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 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이 스윙에 대한 설명을 천천히 하나씩 해볼 건데요. 자, 기존 쇼트에서 아무래도 이 백드라이브는 회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뒤로 빼는 스윙이 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쇼트 기준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 라켓 밑에 부분을 내 아랫배 쪽으로 약간 당겨준다는 느낌, 이렇게 뒤로 당겨준다는, 옆에서 봤을 때는 쇼트 기본 여기에서 아랫배 쪽으로 당겨주는 느낌, 라켓 끝을 아랫배 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손목을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어준다는 느낌, 여기서 돌려주죠. 요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라켓 각도는
우리 쇼트 기준 정도에서 약간 앞으로 숙여져 있잖아요. 45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약간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느낌 그대로, 여기서 굳이 이렇게 더 당겨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이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을 빼주시면은 이상적인 백스윙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나가는 스윙, 뒤로 당겼으니까 앞으로 스윙을 나가주는 스윙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궤도, 이 궤도는 약간 대각선으로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이 대각선으로 그대로 나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서서히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들겠죠. 너무 일자가 아닌, 수평이 아닌 서서히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느낌. 너무 많이 올릴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지금은 민볼에 대한 백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궤도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서히 올라가죠. 자, 이 정면으로 봤을 때 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느낌. 자, 이제 여기서 각도를 제가 45도 정도로 그대로 이렇게 내렸었잖아요. 근데 백드라이브 스윙이 앞으로 나갈 때는 이 45도에서 공이 맞으면서 조금 각이 덮어지는 느낌으로 하면은 좀 더 안정감 있게 공이 이렇게 회전이 걸리면서 떨어지거든요. 이 느낌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45도로 내렸죠. 그러면 서서히 올라가면서 약간 각을 덮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는 45도로 내렸죠. 그럼 공이 맞으면서 이렇게 덮어주는 느낌. 덮어주는 느낌. 감싸준다는 느낌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스윙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쇼트 할 때처럼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팔꿈치예요. 이 팔꿈치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 팔꿈치 중심으로 이 라켓 끝이 돌아간다는 느낌. 제가 여기서 쇼트를 했을 때도 살짝 여 끝을 밀어주는 느낌을 했잖아요. 백드라이브도 이 기반으로 팔꿈치 축으로 라켓 끝이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앞으로 일자로 뻗는 느낌이 아니라 얘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라켓 끝이 돌아가면서 공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덮어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백드라이브를 걸 때 팁과 주의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을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백드라이브를 할 때 어디에 힘을 주냐, 요 라켓 잡는 요 아고의 힘 있죠. 여기에 힘을 쥐어줘야 돼요. 근데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라고 치면 뒤로 뺄 때는 약간 30 정도,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때는 70 정도. 너무 100을 다 사용하지는 말고 처음에는 30, 70, 30, 70으로 이 라켓 아구 손 힘을 쥐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공이 맞을 때 힘이 더 쥐어지겠죠. 이 상태로 공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힘을 이 라켓 끝에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라켓을 보낸다는 느낌으로. 그럼 돌아가는 느낌이 더 들겠죠. 여기가 축, 여기가 제일 끝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축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백드라이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속으로 걸 때 보면은 너무 갔다가 그대로 온 대로 들어오는 느낌보다는 걸고 살짝 돌린다는 느낌. 걸고 살짝 돌리는 느낌. 걸고 살짝 돌리는 느낌. 그렇다고 너무 이런 느낌은 아니고, 걸고 돌리고, 걸고 돌리고, 걸고 돌리고 했을 때, 연속 드라이브를 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연속 백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과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 그걸 또 설명해 볼 건데요. 아무래도 백드라이브는 쇼트보다 손목 사용량이 당연히 많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전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니까 너무 까딱 여기까지 많이 꺾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러면 정확도도 떨어질 뿐더러 오히려 강한 임팩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여기까지 끝까지 쓰지는 말고 요 정도, 앞을 향해 있는 정도까지 조금 더 돌아가는 건 괜찮아요. 한 요 정도 기준으로 백드라이브를
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뺄 때 아마추어 분들이 너무 이렇게 숙여지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맞는 면이 얇잖아요. 그래서 또 들리는 거야. 이거 공을 맞추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두툼하게 대각선으로 내렸죠. 그다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감싸주면서 오히려 덮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느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백드라이브 걸고 나서 여기서 멈춰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걸고 약간 돌아오는 느낌에 돌려주는 느낌으로 연속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끝에 멈춰 있어. 이러면 동작이 끊기고 다음 동작도 느리고 연속적인 백드라이브 걸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스윙이 너무 크세요. 지금 테이블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욕심이 과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큰 스윙으로 막 거실라 그래. 근데 떨어졌을 때는, 내가 중진에서 떨어졌을 때는 스윙이 어느 정도 커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본 백드라이브 하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 큰 스윙을 하다 보면 정확도도 떨어지고 임팩트 줄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 아구 힘, 이 끝에 힘, 여기 팔뚝까지 정도의 힘이 좀 많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전체에 힘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가 팔꿈치가 같이 움직인다던가 어깨가 올라간다던가, 그럼 이 끝에 힘이 실리지 않고 스윙 속도가 느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랑 팔꿈치는 가볍게 내려놓고 잡아주는 느낌, 약간 고정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잡아주고 이 끝에 힘이 실려서 백드라이버가 나가는 느낌이 걸려야 돼요. 여기서 제가 지금 공이 맞을 때는 스윙 속도가 가장 빨라야 돼요.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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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런 느낌으로.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다 똑같으면 안 돼요. 공이 맞는 순간이 가장 빨라야 돼요. 자, 지금까지 아주 기본이 되는 백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게임하다 보면 커트볼도 있고 중진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더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백드라이브도 있고 움직이면서 백드라이브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 기반, 아까 쇼트 기반으로 한 백드라이브, 이제 여기서 이 백드라이브가 잘 숙달이 되면은 나중에 커트볼이라든가 중진에서라든가 움직이면서라든가 이런 백드라이브를 응용해서 스윙이 조금 변할 수도 있고요, 포인트가 조금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기본을 잘 잡아놔야 다른 백드라이브를 했을 때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잘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부터 아주 기본기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아주 기본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나가면서 앞으로 영상도 차근차근 아주 기본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고급 기술까지 하나씩 설명하는 이동진 코치가 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좀 이렇게 마스크도 계속 착용해야 되고 해서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이 코로나를 잘 극복을 해서 좀 마스크도 풀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탁구를 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하면서 지금 제 영상도 꾸준하게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이동진 코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마구마구 눌러주세요.